자, 이번에는 야당 사항 좀 짚어보죠. 상대적으로 이 여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비하면 야당 대선 주자들 간의 어떤 경쟁 상황, 약간 갈등 상황은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리긴 해요. 지금 상황이. 자, 어제도 좀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이렇게 입장을 내요. 글을 올렸어요. 본인의 이 SNS에. 원희룡 토론 참 잘하더라. 부럽다. 이렇게 띄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홍준표, 유승민 집중 견제 속에 원희룡의 손을 내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뭔가 우군,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겁니다. 원희룡 측 덕담이다. 뭐 연대 가능성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약간 거리두기, 선긋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 또 뭐 홍준표 후보에 막 또 여기 또 그냥 이 놀림감 된 윤 선거 못 이고 막 이런 얘기 했다는 것까지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화면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장이 돼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일타 강사 영상을 봤다. 참 쉽고 재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뭔가 살짝 감흥을 받은 듯해요. 뭔가요?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능력이 부럽다. 나 부럽더라. 원 지사의 미래가 기대된다. 미래라는 얘기까지 꺼냈어요. 정치인으로서의 미래.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 이후에 또 다른 미래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전 있었던 TV 토론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뭔가 대장동 여건을 설명한 걸 듣고 뭐 영상도 찾아보고 이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공공이 가서 4천억 차익을 남기고 임대 아파트는 다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영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없애가지고 분양들을 7, 8억에 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1조 2천억짜리 공사를 한 아파트가 실제 분양한 총액은 5조 안팎이에요. 약자 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을 자기가 오히려 스카웃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자기 행동대장 유동규를 앞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걸 하고 대신 자기만 쏙 빠지고 도둑떼들이 이것을 어떤 자금의 센터로 쓴 이런 구조인데 최하고 고문님, 네. 약간 뭐 강사 느낌이 나긴 하네요. 설명을 차근차근 하는 걸 보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어떤 글 중에서 눈에 잡는 게 원희룡 전 지사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그랬어요. 뭔가 자기 우군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고 싶은 마음 같은데 미래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 보고 미래 얘기를 한 거는 근데 지지율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대선 이후 상황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부럽다는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부럽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데 우리 같이 깐부합시다. 깐부. 손잡고 갑시다. 예. 그 대신 제가 대통령 하면은 되면? 다음 이것을 뭐 완성시킬 사람으로 우리 원희룡 지사가 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떠올렸을 수 있다? 그럼요. 뭐 저는 저거 듣자마자 이 부분들이 이제 떠올렸기 때문에 예. 자, 이제 같이 갑시다. 지금 딴 사람들은 계속 나만 지금 뭐 이런 저런 일로 갖고 지금 트집을 잡는데 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의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고 같이 미래를 함께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우리 것이고 이것을 같이 한번 이뤄봅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제가 뭐 이런 표현하면은 뭐 예. 듣기 싫을 수도 있으신 것 같지만은 예. 지금요 보면요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왜 떠올라요,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1편이죠. 예. 2편이 지옥입니다. 이제 이 게임을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4편에 가면은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면 이거 안 보신 분들 꽤 계세요, 아직. 9편인데 4편까지만 얘기해요. 예. 4편에 가면 편먹기가 있어요. 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편을 먹냐. 근데 서로들 편을 네, 먹고서 이제 뿌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거 보고서 뭐 방송들 보고 할 때 요새 대선 과정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난 현상인데 편먹기 때 보면은 잘 아시지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해준 사람을 같이 가느냐가 나오거든요. 예. 너무 스포일러인가?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 부분이고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거는 같이 일할 사람이거든요. 지금 예. 단독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부터는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그런 덕담을 나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편먹기 차원이다. 이제 4명의 후보 중에서 약간 뭔가 이제 편을 나누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래를 같이 도모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걸로 보인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읽히세요? 네 분이 다 이제 미래를 같이 도모하겠죠. 같은 당의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편먹기라기보다는 예. 윤 총장과 원 지사는 윤 총장은 1, 2위권이고 원 지사는 이제 현재 4위권이라고 예. 알려져 있잖아요. 여론조사상. 그렇다면 가장 멀어요. 외교에서도 보면 가장 먼 분은 그 친구. 전분을 타켓으로 하지 가장 앞선 분을 타켓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덜 겹칩니다. 두 부분은. 그러니까 성향상 보면 덜 겹치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보완 관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점 갖고 있다는 말은 보완제 관계지 대체제 관계가 아니다. 본인한테 덜 위협적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토론의 그 모습을 보면 예. 원 지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재명 지사 등을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 당내 공격보다는.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토론 과정에서도 크게 부딪힐 일이 없다. 주로 정책 토론 위주로 예. 하거든요, 원 지사는. 그런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상당히 커요. 예.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볼 때 저는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이고 아마 나머지 유승민, 홍준표 의원에 대한 뭐 같이 나중에 함께 하자라는 부분은 아마 그 이제 생략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원희룡 전 지사에게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냅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안을. 근데 여기 보시면 원 전 지사 측에서는 덕담입니다. 뭐 그 이상은 아니에요라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유승민 요 두 후보 관련된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윤 자격 안 된다. 여기 뭐 이재명 옥중출마 역시 이제 원 전 지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네요. 윤석열, 이재명 때려 반전을 노린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승민 전 의원이 어제 토론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 이재명을 동시에 겨냥하는 얘기를 합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고발장이 대검에서 생산되고 전달된 게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미신주술 사이비 종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누가 개입하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지호 교수님. 지금 이재명 지사가 처한 상황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처한 상황이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토론회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홍준표 후보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유승민 캠프에 제가 있다고 치면 1타 3피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위험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부도덕한 후보가 2명이 있는 거죠. 한 명은 자당에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거고 타당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그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방송 KBS, MBC에 의하면 이 통화 내용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고발 사주 문제든 아니면 화천대유 문제든 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위태로운 후보, 부도덕한 후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깨끗하고 도덕적 후보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국민들이? 이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막말들을 하셨고 파퓰리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본인은 아마 좋은 플랜을 짤 거예요. 예. 이렇게 가게 되면 3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그다음에 유, 홍 3강으로 가게 됐을 때 그렇다면 경향적으로는 윤 후보가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최종적으로는 2명의 후보가 되지 않겠어?
그랬을 때는 이 후도로 가게 되면 본인도 길이 있지 않겠어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쓰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핵심인 거고요. 저는 유승민 후보의 장점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본인이 경제통이라는 측면들, 소위 기존의 홍이나 윤 후보와는 다르게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 또 탄핵에서 좀 자유롭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로 좀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뒷걸음 치면서 따라가는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뭐 당연히 본인이 따라잡기 위해서 소위 두 이재명 그다음에 누구죠 저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같은 화력으로는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토론에서 한 내용이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의 관계, 검찰총장과 대검 고위 간부의 관계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동시에 겨냥을 한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를 어제 토론에서 좀 했습니다.